대수롭지 않은 일을 크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불안을 느끼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병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분인데 자신의 를 만지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용변 처리조차 못하니까 밖에서 소변이 마려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 두려움도 함께 뒤따르니까 활동을 전혀 못하세요. 내가 불안해하는 상황을 연상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예행 연습하듯이 연습을 해두면 막상 그 상황에 접했을 때 덜 불안하죠. 브레인 셀럽 공포와 뇌 2부에서는 다양한 공포증과 이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에 공포증 검색하면 150여 개 넘게 공포증이 나오더라고요. 네, 엄청 많죠. 네, 네. 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공포증 많이 들어본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암흑 공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중력의 존재 자체를 네. 무서워하는 중력 공포증, 이런 생소한 참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공포증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공포증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크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불안을 느끼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병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는 폐소공포증,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흔하지는 않는데 거울공포증,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나랑 틀릴 것 같고 나와 다른 동작을 취할 것 같고 뭐 이런 거울공포. 거울 공포증 말씀 주신 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말씀하신 이런 공포증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뭐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살면서 자신이 유난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 정도로 강렬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좀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공포와 나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전혀 두려움, 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상담센터 이제 운영하시니까 실제로 상담하시거나 옆에서 지켜보신 공포증 어떤 사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분은 성인 남자분인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공포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기가 내 손에 닿는다든가 그러면 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내 존재가 아마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체를 성기 부위에는 손을 일절 가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장례혁 교수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분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지 못한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성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용변 처리조차 못하니까 밖에서 소변이 마려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도 함께 뒤따르니까 활동을 전혀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은사님이신 이분을 찾아왔을 때 노출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제로 성기를 만지도록 세팅을 구성을 한 거죠. 용기를 내서 살짝 이제 갖다 대는 거를 먼저 시도를 했죠. 갖다 댔는데 막 이렇게 막 거품이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대고
10초만 있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거죠. 이제는 만지는 빈도수와 시간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어떤 여자분은 뱀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도 뱀은 좀 징그러워요. 근데 이분은 뱀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뱀 무늬 가방, 잡지의 뱀, 뱀의 사진, 뱀의 그 표피를 상징하는 어떠한 그 디자인 일부분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궁금해서 이제 심리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대요. 그런데 맨 위에 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들의 애정이 모두 그 아이한테 쏠린 거죠. 그 아이에게만 온통 애정을 쏟으니까 혼자 풀숲에 이렇게 나갔다가 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지러지게 놀라고 비명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에는 뱀을 무서워하는 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이지만 그 기저에는 나는 사랑을 안 해줘, 아무도. 그리고 나의 사랑을 뺏겼어. 이런 아픔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거죠. 또 한 사례는 학교에 갔다 오면 학교에 노출되어 그 모든 물건은 다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강박증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학교의 공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학교의 공기에 노출된 것은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 무섭다. 근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갔다 오고 나면 뭐 교복은 매일 빨고요. 책가방도 다 세척을 하고 물에 젖어서 뭐 손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다 세탁을 합니다. 근데 책이나 노트 이런 거는 빨 수가 없잖아요. 이 물티슈로 다 닦아요. 한 장 한 장씩. 그래서 얘는 중학교 남학생인데 손에 주부습진이 생겨 있어요. 하도 이거를 많이 해갖고.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굉장한 그 집단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학교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무섭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잘못된 좀 끔찍한 경험이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네요. 아유, 그럼요. 특정 대상에 대해서도. 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 공포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강박증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냥 불안장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공포증, 강박증, 불안장애 이 차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불안장애, 공포증, 강박증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 몸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근육 긴장, 소화 기능 억제, 뭐 손발에 땀이 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신체의 어떤 그 현상들이 좀 비슷합니다. 불안장애는 공포증과 달리 뚜렷한 대상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 왜 불안해? 뭐 때문에 불안해? 그러면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불안해서 항상 긴장해 있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포증은 두려움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을 무서워한다든가 엘리베이터 공포, 그 엘리베이터 못 타서 계단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못 타는 사람,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서 어떤 실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두려워하는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을 피하면 되니까. 그것만 피해서 다른 거에서는 공포를 느끼지 않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불안은 늘 따라다니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박증은 강박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이 강박적 사고가 자신이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괴로워요. 괴로운데 이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생각을 상쇄시키려고 어떤 강박 행동을 보여요. 그 행동을 취하고 나면 불안이 조금, 이 생각이 완화되는 걸 느끼니까. 장례혁 교수님은 몇 번이나 손을 씻으시나요? 하루에?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만 씻는 것 같아요. 보통 10번, 뭐 많으면 15번, 20번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5, 60번씩 막 씻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외출을 할 때 내가 문을 잠궜나? 그래서 문단속 나갔다가 1, 2분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예, 네. 확인하고 가스불 잠궜나? 청소를 12시간 이상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흔하게 영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정리정돈. 네, 흐트러지는 거 있으면 못 견디는 강박증 있잖아요. 세수하고 탁 가다가 타올이 1cm 틀렸어. 그럼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죠.